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도구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소선요중 3학년 내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었고요. 3학년 이제 마지막 중학교 생활이죠. 1학기가 좀 많이 중요해요. 내신에 있어서는 2학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신경 많이 안 쓴다는 거 알고 있는데 1학기까지는 내신 성적 많이 챙기시면서 시험의 그 상황을 많이 즐기시고 그 상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아주 중요한 그런 연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연습으로 인해서 이제 능력치가 생긴 거에 있어서 도움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 서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별 분석표이고요. 단원별 분석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막 이거저거 여러 개 뭐 이렇게 포인트 잡고 막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출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공부 좀 열심히 평이하게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차 방정식 파트만 조금 적었다, 한 문제로 정말 적게 나왔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표인데요.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서술형 5번까지 쭉 문제가 진행됨에 있어서 어쨌든 간 엄청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희한하게도 이제 한 중간쯤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다른 학교 대비해서 완전 후반부거나 서술형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어떤 형식들도 좀 변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연습들을 꼭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적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학원에서 이제 준비한 자료 거의 100에 가깝게 똑같은 문제들을 이제 적중을 시켜줬고요. 나머지는 부분이라고 해도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요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안 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요 출제 파트와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타 학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2차 방정식 단원만 딸랑 한 문항이 출제돼가지고 비중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쨌든 이거 조금 2차 방정식,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한 게 어쨌든 1단원 비중이 많이 높았고 2차 방정식에 딸랑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도 1단원이 지금 여기 한 문항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1단원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았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고요. 고난도 문제는 1단원과 2단원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한 문제씩 나와서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앞부분에 대해서 좀 중등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난이도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난이도 분류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상에서도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 분류되는 유형 문제예요. 얘는 유형을 잘 잡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셨으면 복합적인 형태더라도 자기가 그런 유형에 있어서 유연함 때문에 나머지 소스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 서술형 1번에서는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서 부등식의 제곱을 통해서 어쨌든 얘네들의 그 무리수의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 안에 있는 부호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요 부호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절대값 나오고 나면 특히나 문자 나왔을 때 부호 판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리수 상등 서술형 3번입니다. 무리수 상등을 통해서 주어진 문자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 짓는 이 계산 방법, 상등이라는 개념과 유무리에 대한 구분성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서술형 3번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4번은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문제인 거죠.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수분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익혀놔야 돼요. 지금 나온 서술형 4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항들까지도 좀 다 섭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결국에는 곱셈에 대해서 형태 변형을 하고 곱셈 공식에 대해서 형태 변형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연결 짓느냐에 대한 식정리하는 게 이제 서술형 5번에서의 문제풀이의 바른 접근 방법이었죠.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9번과 12번에서 나왔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형태는 실제로 공식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모양새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제풀이가 출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기출문제로 그 특정한 사람 2명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공식인데 지금 그건 얘기는 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케이스 분류하여 이제 최대값 찾는 건데, 케이스 분류하는 최대값 찾는 문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 이것도 고난이도 문항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셨을 때 확률 통계 파트는 뭐 이거 정말 많고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 나머지 최고난도 문항에서는 케이스 분류하는 것들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항들을 중학교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셨어요. 즉, 선행을 하시면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라든지 문제들을 조금 접했던 친구들이라면, 그것도 세심하게요. 그냥 개념해봤어요, 유형해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해봤던 친구들이라면 고난도 문항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받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대한 선행은 옛날에는 뭐 어려웠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진도 나간 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잘 풀고 얼마나 습득했는지를 보시고,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 진도 나가는 거 보면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다리 찢어집니다. 정말 크게 찢어져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이야기 했어요. 체감 난이도 높지 않았다. 그런데 고난이도는 많이 어려웠다. 앞에서 내용 설명한 거 들으시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문제들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것보다는 고난이도에 대한 연습이 좀 많아야 되고, 선행을 나가고 있다면 선행에 대한 깊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선여 중 서술형 부분 점수 꼭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꼼꼼하게 적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풀이 과정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적어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연습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의 방향성입니다. 소선여 중에서는 고난이도에 대한 문제 대비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풀이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3학년 1학기 과정이 고등수학 상하고 연결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과 조금 잘 접목시키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조금 할 수가 있고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은 수상과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소선여 중에 고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는 고등학교 수상 과정과 뭔가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풀이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조금 많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놨지만 결국에는 집중해야 되는 건 풀이를 꼼꼼하게 끝까지 쓰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노트에 풀이하는 과정을 잘 써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이런 걸 해드려요. 노트 3종을 준비를 하는데, 그 3종이 뭐냐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가 하나가 있고요. 오답 노트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요한데 무조건 틀린 문제로 오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 노트라고 해서 풀이하는 것들을 쭉 채우면 첫 문제가 완성이 되는 노트가 있는데 조금 두껍습니다. 자, 이런 두꺼운 어떤 내용들을, 두꺼운 내용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노트에 잘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 쓰는 거 꼭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3학년 올라오셔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학년이죠. 시험이 이거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문제풀이나 연습답 같은 것들도 좀 잘 하면서 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선행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이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전달해 드렸고요. 아직까지 남은 시험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시험 준비 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는 내년 내후년에 보는 학생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중간고사 100점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